여러분, 저는 요 한 달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특히 중심이 중국에서 서양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서양은 돈으로밖에 못 숨기는 그들의 근본,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수준을 여실없이 잘 드러냈고요. 한국은 국민성도 정말 좋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정부를 잘 만나서, 중국은 첫 번째 피해자로서 무엇보다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어떤 참고할 국가도 없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겪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양호하게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얘기부터 해볼게요. 31번째 확진자 이전까지 아주 잘 막았고요. 그 이후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모범적인 수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부만 잘했다고 하진 않을게요. 이건 국민들도 분명히 정부 정책에 협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서양처럼 네가 뭔데 내 자유를 간섭하냐 이러면서 개판나지 않는 국민들 덕분이죠. 사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성 수준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줬지만, 아무리 국민성이 좋다고 한들 정부가 지시하고 리드하지 않으면 충분히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분명히 정부의 능력이나 레벨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국민성과 더불어서 정부 수준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신들도 국민성보다는 정부 수준을 더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부 수준이 안 좋고 국민성만 좋았다면 그냥 광화문 가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했겠죠. 우리나라가 사실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이런 거 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한 만큼 주요 화두였기 때문에 재해, 재난, 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은 야당 시절부터 더욱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정부랑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 세계랑 비교를 했을 때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일단 저는 31번째 확진자는 국민들이 정부보다 자기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더 생각하는 그런 서구식 자유, 정부를 정말 불신하고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억지 자유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롤링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도 대다수가 정말 잘 지켜주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역시 서양에 비하면은 국민성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벚꽃놀이니 홍대 클럽이니 마스크도 안 쓰고 가서 노는 걸 보고 역시 우리나라는 정부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애들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최근에 망가졌나? 근데 교회도 말을 안 듣는 거 보면은, 아무튼 정부가 정신줄 놓으면 우리나라도 5만 확진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정부 정말 여태까지 의료진도 포함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국민들 생명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얘기할 거 서양도 한번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백인 의열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 비열한 인종차별. 둘째, 심각한 수준의 판단력. 그리고 셋째, 방종입니다. 하도 백인의 가치가 우리 동양의 가치보다 중요하다 이런 걸 세뇌를 당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갇혀서 공부만 하는 거는 우리가 수준이 낮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백인 아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동양도 아직 서양 따라가려면 멀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다가도 서양 쪽에서 동양보다 인종차별 대놓고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빈민들을 방치하는 거 보면은 저거는 비판을 절대 할 생각 안 하고, 세상에는 언제나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백인이 우리나라보다 앞선다는 거, 이런 시각만큼은 정말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저들이, 그러니까 서양이 만든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인종 우월주의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한 건데요. 원래 인종차별은 동양보다 원래부터 서양이 원조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아 니들은 내 아래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인권 침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워낙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서서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종차별 가운데서도 한 가지 없애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인종 우월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인종차별만큼 지독하고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서열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은 나쁜 거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백인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아요. 왜 위에 있을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동양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자유는 서양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유가 부족한 동양은 아무리 노력해도 서양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세뇌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 한 가지 부분에서만 동양에 비해 앞서가는 서양인데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거 보면은 얘들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나 이걸 의심할 정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양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자유 한 가지만을 중요하다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동양은 서양이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구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동양의 사람들은 백인들이 대접받고 아무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이 각종 혜택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백인들은 믿음직하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직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범죄 같은 거 보면은 백인들도 아시아인들과 비슷한 비율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말이에요. 백인들에게는 뭔가 나은 부분, 뭔가 잘난 부분이 있다고 마음대로 상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백인들은 인종차별을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겠죠. 저는 갑자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백인들이 늘어나고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못 살고 가난할 때는 관심도 없더니 사실 자기 나라들 망가지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살기 편하고 백인들도 대접해주고 하니까 하나둘씩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게 진심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한 선택이랄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총이나 폭탄 맞을 걱정 없이 그리고 의료비 폭탄도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계시니까 그 책임으로 우리나라 좀 좋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중국인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중국 정부 또 젓가락질 하니까 확진자가 늘지 중국 이참에 망하겠네 온갖 잔소리에 훈장질에 니들이 금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미국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아무 소리도 없네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훨씬 더 중국보다도 대처도 답답하게 했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대처할 때는 온갖 잔소리 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던 사람들이 다 조용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고 미흡해서 중국을 깐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을 깐 거예요. 이거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과 동시에 특정 인종 우월주의까지 함께 존재하는 거라고 봅니다. 할리우드의 빌보드, 맥도날드, 코카콜라, 미국이 최고다. 이 모든 것으로 미국이 만든 이 아메리칸 프리미엄에 세뇌당하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중국인이랑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백인 우월주의가 거의 없다고 느껴요. 이게 우리나라 여자들 흔히 생각하죠. 서양 남자들 키 크고 멋있다고. 근데 그런 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백인 우월주의가 아예 애초부터 없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백인들은 창의력이 뛰어나다, 기술을 앞서 나간다, 사상이 자유롭다든지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저도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 알아가면서 중국인 덕분에 그런 거 싹 버렸습니다. 사실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당연한 소리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우리보다 위입니까? 저는 흑인이 우리보다 인종적으로 아래다 이런 것도 절대 인정 못하지만 백인들이 우리 위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절대 인정을 못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하고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 호주, 미국 심지어 중남미까지 세계 모든 곳에 인종차별이 있는 겁니다. 백인들이 성악설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서양 문화가 차별을 당연시하게 여기던 문화라서 그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백인을 한국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초중고 다 나오게 하고 영어도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은 절대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그런 거 없을걸요? 아직도 흑인의 아시아인, 히스패닉 돌아가면서 차별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쯤 되면 그들의 근본이나 다름이 없죠. 미국은 워낙 이슈화가 돼가지고 좀 차별을 살있는 분위기인데 유럽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TV에 유럽 여행하는 거 나오고 유럽이 낭만적이다 무슨 온갖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을 때도 저는 그 서양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실수하겠지, 그들이 밑바닥이 드러나겠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마치 그냥 팝콘 들고 축구 경기 지켜보듯이 아유 중국가 그렇게 패스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즐기면서 지켜보다가
자기한테 공이 온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패스는커녕 헛발질만 연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뭐 단순히 인플루엔자, 독감이야, 가벼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방치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조심 안 해놓고 중국이 뭐 바이러스 퍼뜨렸다고 책임을 덮어 씌우는, 저는 뭐 미국인들이나 뭐 서구권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초반에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 뭐 그래서 사태가 커졌다. 그래서요. 그때는 정말 뭐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였잖아요. 이게 좀 더 추이를 본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안 그래도 뭐 전 세계에 중국이 욕먹고 있는 와중에 뭐 또 중국이 잘못 발표했다가 또 뭐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전 세계에 공포감만 심어줬네, 이렇게 또 욕먹으면 어떡해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해봤자 어차피 독감이야, 인플루엔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잘도 방역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바이러스 퍼뜨리고 있다, 뭐 중국이 퍼뜨린 거면 중국인 입국자 신속하게 마른 유럽이나 서구권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인 입국자들 전혀 틀어막지 않은 우리나라는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신속하게 감염이 확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요 감염 경로가 내국인 혹은 심지어 서구권이나 뭐 미국,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요 감염자가 되는 거죠? 중국이 원인이면은 왜 서양은 중국인 입국을 그렇게 틀어막고도 그렇게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는 왜 멀쩡하죠? 중국인 감염자가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통계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좀 어이없죠? 아니 우한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인민들 아무도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합니다. 뭐 아마 우리나라도 대구 폐쇄했다면 정말 뭐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국은 뭐 이탈리아처럼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뭐 목줄이 풀려가지고 정부 봉쇄 다 무시하고 남쪽으로 도망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통제에 잘 따라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도시 봉쇄를 해본 적도 없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뭐 그냥 당연히 감염자가 자기 나라에선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 나라들도 늘어나야지 정상이야, 이렇게 맘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 감염자 수는 중국이 뭐 거짓말하거나 숫자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단점과 권위주의의 장점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주의라는 게 위기에 취약한지 그걸 봐야지 뭐 중국이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애초에 뭐 중국이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증거도 없잖아요. 뭐 위챗 계정이 뭐 2천만 개가 사라졌다? 그래서 중국인 2천만 명 죽은 게 틀림없다고요? 아니 전 국민이 굶어 죽는 가뭄에도 2천만 명이 죽기 어려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천만 명이 정말 다 죽었다고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뭐 3천 명?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천만 명이면은 자기 주변에 뭐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나둘씩 사라지는 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줄초상 나가지고 매일매일 장례식을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보다 중국인이 더 잘할 거예요. 웨이보에 뭐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한마디도 없죠. 뭐 계정이 2천만 개 삭제됐다, 그거는 그냥 뭐 코로나 관련해서 쓸데없이 루머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거 퍼나른 사람, 영문도 모르고 좋아요 누른 사람, 그런 계정들 다 배난 거겠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뭐 중국 그냥 범죄자, 전과자 마냥 낙인을 찍어놓고 얘들은 무조건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서양이라는 문명이 뭐 배기가스 조작이라든지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든지 이게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문명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쟤들 그렇게 대단한 애들 아닙니다. 뭐 어디 식민지 착취하면서 깡패짓 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밟아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는 조선에서 훔쳐온 보물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거 되찾아온데도 우리가 돈 주고 찾아가는 그런 개간 갑질에 내가 니네들 조상 죽였냐, 우리 선조들이 죽인 거지, 그래서 내 잘못이야?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보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아주 근면성실하게 2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모험, 탐험을 해가면서 얻어온 거니까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내로남불식 금수저짓거리 하면서도 선진국 취급받는 거면 저는 그런 선진국 국민 따위 되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유럽을 뭐 TV에서 보면 최근까지도 무슨 식당에 노래를 부르고 여행을 가고 유럽이 얼마나 좋은지 낭만적인지 보여주면서 다들 유럽 여행 가고 싶게 만들었죠. 우리나라가 참 돈이 많긴 많나 봐요. 뭐 유럽 갈 여유도 되니까. 근데 정말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요. 집시에 뭐 소매치기에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슬림 폭탄 테러에, 그리고 뭐 똥내 나는 거리에, 후진 관광시설, 그리고 낙후된 사회 기반에, 그런 거 다 느끼고 오셔가지고 유럽봉 다 빠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돈 몇백 내고 가셔가지고 그거 다 체험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다름없는 이 책임 없는 자유에 대해서 중국과 서양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중국인들은 국익과 자신들을 위해서 국가의 통제에 따라주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아직도 집에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집이 좋아서 집에 억지로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싫어도 정말 그렇게 억지로 집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원래부터 홍콩시 때부터 그랬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정말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인권이 침해 당하더라도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리주의,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 그렇다면 소수의 권리는 짓밟혀도 된다는 거냐. 뭐 이런 말들. 이거 뭐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정부가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소수나 다수나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득이 되는 조치입니다. 모두가 이득을 본다면 그걸로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양은 안 그랬죠. 뭐 코로나 챌린지라고 일부러 혓바닥을 문고리에 가져다 대질 않나, 코로나도 뭐 우리의 파티를 막을 수 없다든지, 이런 책임 없는 자유, 그러니까 방종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은 그들의 미래를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국가의 미래는 정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죠. 만약 국가가 쇠퇴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정부의 지시를 못 믿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국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정부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데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나가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저는 그들을 실망하고 그들의 수준을 점점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백인 우월주의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라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백인들은 그래도 잘 대처하겠지,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오죠. 결국 하는 소리가 뭐 WHO를 매수했니 어쩌니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자기들 미국 기업들도 뭐 담배 회사 뭐 이런 데서 수없이도 로비하고 그랬던 과거는 잊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미국이 뭐 WHO 2019년 분담금을 뭐 체납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미국 말대로 중국 편향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 편을 다시 들어줄게요. 그럼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뭐 바이러스 이름이 뭐 코비드19가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라고 칩시다. 그럼 뭐 미국 확진자가 뭐 10만 명 감소합니까? 확진자가 뭐 저절로 완치되고 그러나요? 어차피 사태가 이렇게 돼버린 거 왜 저런 걸로 정치적으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자기들이 제대로 똑바로 못했고 어차피 쟤들이 잠재적으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중국 편을 들든 미국 편을 들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대처예요. 영국에서는 5G가 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5G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나. 말투와 선동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어그로에 정작 뭐 걸려야 될 한국인, 중국인들은 안 걸리고 서양인들이 낚여가지고 휴지 대란을 만들질 않나. 국경을 다 걸어 잠근 자기들은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뭐 그 나라 무섭다고 우리나라에 도망치듯 귀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서양 쪽에서 코로나를 개무시했으면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에 있다가 걸려가지고 옵니까? 뭐 이쯤 되면 인정을 하셔야죠.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방역을 똑바로 안 했다는 점도요. 그 와중에 뭐 미국은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을 푼다고 하죠. 그리고 돈 풀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마스크 사고 의료용품 살 거죠. 뭐 물론 마스크는 중국에서 만들 거고요. 안 그래도 뭐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양적 완화한 거 그 돈 다 중국한테 빨려 들어간대. 뭐 미국이 아무리 달러 패권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무한정으로 찍을 수 있다곤 하지만 그렇게 중국한테 빚 계속 지고 있는 거,
그거 언젠가 발목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계속 퍼주는 거 보면은 어차피 중국한테 패배할 거 인정을 하고 뭐 이쯤 된 거 빨리 빚이나 계속 땡겨놓고 중국한테 물건이나 많이 사놓자, 이렇게 자포자기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와중에 뭐 중국이 남들 아픈 거 가지고 질병 가지고 돈 번다고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뭐 무료로 진단키트 수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류를 위해서 무료로 진단키트를 뭐 퍼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자본주의식대로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뭐 또 마스크 중국에서 안 판다고 하면은 또 인류의 고통을 나몰라라 한다고 또 그거 가지고 중국 욕할 거 아닙니까? 팔면 파는 대로 돈밖에 모른다고 할 거고, 또 안 팔면 안 파는 대로 나몰라라 한다고 뭐라고 할 거고, 중국이 뭐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피해자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훌륭하게 극복하고 여기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뭐 중국이 결국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거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는 또 하나의 과정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 몇 년 뒤에 또 영상을 찍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이 중국에게 또 엄청난 채무를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명예백인이나 다름없는 일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일본은 미국 다음 차례입니다. 뭐 10년을 몰빵한 올림픽 망할 것 같으니까 아주 똥줄 타가지고 온갖 꼼수 다 부리면서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검사도 안 하고 2021년에 하는 2020 도쿄 올림픽, 올해 슬슬 오지게 터지기 시작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년까지 안 잡히면 어차피 뭐 잡힌다고 해도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일본은 세계 1등 국민이니까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뭐 우리나라가 신천지 감염 사건으로 난리도 아닐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훈수 두고 일침 놓고 아주 자신 있어 보이시던데 기대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깨달은 점,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복에 겨워서 너무 좋은 정보를 잘 만났다. 메르스나 세월호 같은 걸 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으로서, 그리고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함으로써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양은 그들의 미천과 바닥 수준을 아주 잘 드러냈다. 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바닥은 아직도 더 남았을 것 같아요. 얘들이 뭐 돈 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매너 있고 여유로운 척, 친절한 척, 온갖 척은 다 했는데 이제 돈도 뭐 아시아로 몰리고 서양도 뭐 옛날처럼 부자는 아니고 하니까 점점 돈도 없고 가난해지고 하니까 점점 자기 인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종차별의 무식한 지적 수준에 책임 없는 자유까지, 뭐 이제 200년 동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빨았던 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돈이 신이었는데 그 신이 사라졌으니 방황하는 거겠죠. 근데 그 신을 다시 되찾아오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신 뭐 다시 찾아오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그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총이랑 칼이랑 들고 침략하시고 다 죽이고 뭐 그러면 돼요. 근데 뭐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은 이상 설마 또 그렇게 침략하고 그러진 않겠죠.